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리하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다르게 보이게 된 어떤 순간을 이 채널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조용한 기록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하고, 어떤 이야기는 그때는 몰랐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기록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천천히 남아주시고, 오늘의 기록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남겨두는 기록입니다. 이 채널에는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비슷한 순간을 지나오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도 낯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길게 통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의 끝에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보통은 밤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제가 퇴근길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네요. 그런 말들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별다른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종종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나눈 대화, 길을 걷다가 본 풍경까지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제 하루보다 조금 더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표현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먼저 꺼내는 감정에 맞춰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같은 짧은 대답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화는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늘은 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요. 푹 쉬어요. 라고 답했고 전화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간단한 메시지가 오곤 했습니다. 잘 잤어요? 같은 문장들이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관계라는 것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뜨거움이 조금씩 식는 건 당연하고 그 대신 안정감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개 그녀가 정했고 저는 그 제안을 따랐습니다. 카페든 공원이든 영화관이든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였으니까요. 그녀는 그런 자리에서도 말이 많았고 저는 듣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구도가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맞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표현하는 사람이고 저는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역할 분담이 명확했으니까요. 그것이 서로에게 편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정감은 어쩌면 익숙함에서 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말을 건넸고 저는 그 말들을 받아 안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그녀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날도 크게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평일이었고 저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왠지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3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그런 일상적인 주고받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일화를 이야기했고, 저는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사이에서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평소보다 짧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뭔가 생략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라며 디테일을 덧붙이던 그녀가 그날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로 문장을 끝냈습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저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말이 없어진 것 같네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똑같은데요. 그 말투는 방어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라고 얼버무렸고 그녀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갔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툼도 아니었고 언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문장이 오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괜히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달라진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괜히 이상한 말해서 미안해요. 잘 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자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안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예민해진 제 기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조금 피곤했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 과하게 반응한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어긋남이 이후의 흐름을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서 평소처럼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잤어요? 저는 네, 잘 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말투를 조금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표현을 분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잘 자요. 로 바뀌어 있었고, 오늘은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같은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서 없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통화 중에 그녀가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그녀가 먼저 제 하루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는 그런 질문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저는 듣고 그렇게 끝나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녀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그녀의 업무량이 늘어나 있었으니까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격은 조금씩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전에는 1시간씩 통화했다면 이제는 20분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와 통화를 하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며칠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에 금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속으로만 사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달라진 게 뭔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전보다 말이 줄어든 것 같고, 제 말은 어딘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은 분명 부정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려 했고 더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거리감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꾸 확인하려 들수록 그녀는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또다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녀의 답장은 감사해요. 였습니다. 짧았지만 그래도 답은 왔습니다. 저는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세심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 자체가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락의 간격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했다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때로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답장은 오긴 했지만 이전처럼 문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응, 그래요. 알겠어요. 같은 짧은 대답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먼저 통화를 제안하고, 제가 먼저 주말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대화를 유지하려는 쪽이 항상 제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연락이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조금 예민해진 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별일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통화 중에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감정 표현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그 문장을 말하기 전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또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처럼 계속 뜨겁기는 어렵잖아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현실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뜨거움이 식는다고 해서 애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만 아직 초반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 온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긴 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표현을 조금 줄였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속도에 맞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덜 하게 되었고, 오늘 어땠어요? 같은 질문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절이 관계를 안정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서로가 조심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러웠던 대화마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일했어요.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 짧은 문장들만 오갔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흘렀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기능적인 내용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돼요?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알겠어요. 감정이 빠진 대화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거는 게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고 침묵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대신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메시지는 부담이 덜했으니까요. 답을 천천히 기다릴 수 있었고 침묵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통화를 제안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통화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지금은 좀 피곤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알겠어요. 푹 쉬어요. 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뜸해지면서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한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빈자리가 있다는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녀와 만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을 봤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만났을 때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벼운 주제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음식, 영화. 깊은 이야기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천천히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면 저는 늘 같은 질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녀의 감정 표현이 정말 줄어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많은 확신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때의 저는 변했다는 쪽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상황을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불안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적어도 제가 왜 불편한지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방식이 달라졌던 것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강도가 낮아진 것을 저는 애정의 감소로 단정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저만 다른 기준으로 거리를 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시절 제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싶었고,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확신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 그녀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원했던 것을 저는 그녀에게 주고 있었을까요?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 정작 저는 그 말을 자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먼저 표현하면 받아주기만 했지 제가 먼저 건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초반에 뜨거움이 식으면서 표현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애정이 식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저는 표현의 빈도를 관계의 온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애정이 식은 거라고, 메시지가 짧아지면 마음이 멀어진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일한 정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 시기를 지나며 저는 감정의 양보다 방향을 더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사랑해요.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많다고 해서 진심이 깊은 건 아니고 표현이 적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그 시절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아마도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어긋났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의 방식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요? 라고 묻기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들려줄래요? 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변화를 손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움이 식는 걸 무언가를 잃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손실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형태의 깊이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표현이란 무엇인지, 쉽게 답이 나오는 질문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이 줄어든 순간이 관계의 전환점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변해가고 있던 흐름을
제가 뒤늦게 인지한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요. 사람마다 애정을 드러내는 속도와 방식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로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 방식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차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예전의 온도를 계속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의 뜨거움을 기억하며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형태가 바뀌고 표현이 달라지고 방식이 조정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았는지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정답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란 언제나 두 사람의 시선이 겹치면서도 어긋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의 표현이 줄어들 때 그 이유를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변했다. 고 단정하기 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노력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배움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그저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움이라는 건 어떤 명확한 교훈을 얻었을 때 쓰는 말일 텐데 저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와 그녀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관계 안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온도로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동안 그녀는 안정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원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무엇이 옳았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그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성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며 저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에 서둘러 답을 내리지는 않으려 합니다. 때로는 질문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의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조금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영원히 완결되지 않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가치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야기도
여전히 이야기이니까요.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장면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은 늦게 찾아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오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어딘가 겹쳐 있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